1950년 한반도에 총성이 울린다. 본래 전쟁이란 무력으로 승부가 나는 것이지만 동족 간에 일어난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전쟁은 내 부모, 내 형제를 나뉘게 하고 이념과 사상을 나뉘게 했다. 우리에게 나누어진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음악 또한 나뉘고 말았다. 그러나 북녘의 음악이 남녘 땅 가운데 불린다. 사나운 호랑이가 숲에서 나온다는 맹호출림, 관서지역 사람의 저돌적인 용맹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지역 음악은 북방민족 특유의 활달함과 호방함이 살아있다. 한편으로 그 소리조는 구슬픈 느낌도 주는데 잃어버린 옛 대륙을 향한 연모에서일까, 눈물 많고 한숨 많은 결의 넋두리일까. 인생살이의 희로애락을 가식 없이 진솔하게 읊어나간 소리, 지금은 갈 수 없는 먼 고향의 노래.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를 만나본다. 한반도 북서부에 위치한 관서지방. 서도소리는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불리는 노래를 말한다. 약사 서도소리는 서도 방언의 억양과 밀접해 청한 음색과 폭이 깊게 눌러떠는 요성이 특징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는 1969년 서도 지역의 음악적인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는 수심가와 관산육마가 지정되고 1971년 오봉녀 김정연이 기 예능을 이어받게 된다. 현재는 이춘목과 김광숙이 보유자로 인정되어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 1984년 서도 지역의 대표적인 1인 창극 배뱅이굿이 지정되고 이은관이 보유자로 인정되고 있다. 회고동풍에 저리를 당하여 님매. 서도소리엔 시창과 송서, 좌창, 입창, 민요, 이 밖에 창극조인 배뱅이굿이 있다. 시창은 5원 또는 7원으로 된 한시를 긴 율조에 올려 부르는 노래며, 송서는 일정한 이야기 구조를 가진 문학 작품을 비교적 단순한 선율에 얹어 부르는 노래다. 서북인들은 대륙과 인접해 북방의 이민족에 맞서 힘을 겨루며 굳세게 살아왔다. 그들의 생활 속에 몇 년이 이어져 내려와 삶 속에서 큰 위안을 주던 노래가 서도소리다. 서도소리는 이북 지역의 소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의 소리입니다. 흔히 대동강 물을 먹어본 사람만이 서도소리의 제 맛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남한에서 불리는 서도소리는 이제는 그 뿌리가 뽑혀서 이쪽에 옮겨 심어진 소리이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모습에서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음악적인 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해서 오늘날 그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서 전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때 전통음악을 재구성할 때 이러한 문화재로 지정된 이 서도소리가 큰 몫을 해내리라고 봅니다. 조선 22대 정조임금의 시문과 유능, 교지 등을 모아 엮은 홍제전서. 이 책엔 서북인의 등용을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통제가 어려운 관서 지역은 상대적인 무관심과 차별을 받게 되고 정조는 서북인의 등용을 권면하였지만 이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로 부임하는 평양감사의 환영연회를 그린 풍속화에서 서도음악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성대하고 화려한 저 그림 속 사람들이 들었을 어떤 선율, 어떤 노래들. 우리 민요엔 각 지역마다 독특한 음악어법이 있는데 이를 토리로 설명하기도 한다. 서울과 경기 지방의 경토리권, 평안도와 황해도 양서 지역의 수심가권,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의 메나리권, 충청도와 전라도의 육자배기권, 그리고 제주 민요권이 있다. 그 이북은 지금 평안도, 황해도라고 하는 서쪽 지역하고 함경도, 강원도 이제 절반이 그리 들어갔지 않습니까? 함경도, 강원도라고 하는 동부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요. 황해도, 강원도는 메나리 토리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뭐 정선아리랑이니 뭐 강원도 아리랑이니 하는 거 음악어법이 이제 함경도 그 신고산 타령이나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낭림산맥을 이렇게 건너버리면은 음악 문법이 전혀 달라지죠. 서도 소리 명창들은 수신과 토리를 위주로 하니까 그거가 서도 민요가 다른 동부라든가 경기라든가 남도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서도 소리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서도 소리의 특징을 말할 때 수심가조라는 용어를 쓰는데 수심가는 서도 소리의 바탕이 되는 소리다. 수심가는 서도 소리의 정수라 일컬을 정도로 서도 음악의 특징을 대표하며 예술적 깊이 역시 뛰어나다. 약사 몽혼으로 만약 님의 생각에 나의 꿈이나 혼이 발자국이라도 남기고 다닐 수 있게 할 수 있었더라면 문 앞에 디딤돌을 수없이 밟고 다녀서 그 돌이 닳아 반쯤은 모래가 되었으리라. 임에 대한 그리움과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수심가. 여기서 임은 사랑하는 임 외에도 한양의 임금을 가리켰을 것이다. 할까요? 관산육마는 조선 정조 때문인 신광수가 지은 공영시에 선율을 얹어 부르는 노래다. 이 노래는 신광수가 살았을 당시 이미 불리기 시작하는데 관산육마를 잘 부른 이로 평양의 기녀 모란의 이름이 전하기도 한다. 섬세하고 청아하게 부르는 모란의 관산육마를 많은 기녀들이 따라 불러 널리 알려지게 됐다는 것이다. 가을의 강이 적막하여 어룡조차 차게 보이고 사람은 서풍이 부는 중설루에 와 있노라.
정악 관산육마는 긴장과 이완, 강과 약의 대비를 구사해 꿋꿋하고 격조 높은 음악으로 인정받고 있다. 관산육마의 곡조는 전부 19절로 돼 있다. 장단은 없고 부르는 이의 기량이 중요했다. 서도명창들은 자신의 음악성을 발휘하고자 목자랑, 숨자랑을 했다고 한다. 배뱅이굿은 서도 지역의 대표적인 1인 창극이다. 한 사람의 소리꾼이 보통의 말과 음악적인 노래, 연극적인 동작으로 긴 얘기를 풀어간다.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에서 나왔다 하여 서도의 판소리라고도 부른다. 과거 이 지역 사람들의 놀이와 공연에서 빠지지 않았던 음악 종목이 바로 배뱅이굿이었다. 배뱅이굿은 서울 장안에 살던 이정승, 김정승, 최정승 이 세 정승이 아이를 낳기 위해 산천기도 하러 가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 가운데 백발노인으로부터 달비 한 쌍을 받아 치마폭에 틀어넣는 꿈을 꾸고 낳았다 하여 최정승 딸의 이름이 배뱅이였다. 무럭무럭 자란 배뱅이가 어느덧 정혼을 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을 무렵 우연히 찾아온 상좌중과 사랑에 빠진 배뱅이는 어느 날 상좌중이 떠나자 상심해 그만 세상을 뜨고 만다. 죽은 딸의 넋을 달래는 초은 굿을 하고자 최정승 내외는 각도의 무당들을 불러들이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평양의 어느 건달이 주막에 들러 배뱅이가 죽은 사연을 엿듣게 되고 능청스러운 박수무당 행세로 배뱅이 부모의 환심을 산 박수무당은 많은 재물을 얻어 떠난다는 얘기다. 예, 배뱅이굿을 보는 분들은 사실 재미로 봅니다. 그 속에는 재미있는 표현이라든가 또 연극적인 구조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 배뱅이굿을 연주하는 그 창자가 아주 음악적으로 뛰어나서 그것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보지만 그런데 그 속에는 그 가짜 무당이 배뱅이 부모를 속여서 재물을 다 뜯어내는 그런 아주 허황된 이야기, 됨에 속아 넘어가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그것을 보고서 일반 대중들이 저런 미신에 속아서 넘어가지는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야담집인 어우야담. 이곳에 기록된 동윤설화에 바로 가짜 무당이 구슬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배뱅이굿은 멀리는 어우야담의 동윤설화에 맥이 닿아 있으나 굿판의 굿놀이에서 발전됐을 가능성도 있다. 가까이는 평안남도 강서 출신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 관여했다는 설도 전한다. 떠나간다 대대기 혼신 떠나간다 잘 쏘갔구나 배뱅이굿은 일명 서도 판소리라고도 불린다. 음악 어법은 다르지만 연주 형태와 구성 요소가 판소리와 매우 흡사하다. 먼 곳에 돈 얇은 건 닭두집 할마의 덕택입니다.
배뱅이굿은 김관준을 중심으로 하는 평안도 계열과 문창규를 중심으로 하는 황해도 계열로 구분된다. 김관준의 문화에서는 그의 아들인 김종조를 비롯하여 최순경, 김주호, 이인수 등이 나와 배뱅이굿의 맥을 이었다. 당대 유행한 서도 지역 노래를 정리하여 출간한 일명 딱지본이라 불린 작가집. 1915년 당시 유행하던 서도소리의 가사를 수록하고 있다. 그 당시의 공연 형태가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오늘날 쉽게 비유를 하자면 백화점식입니다. 가령 어떤 극장에서 공연이 펼쳐지면 한 종목만 뭐 판소리라든지 뭐 경기민요라든지 서도민요라든지 이런 한 종목만 공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판소리도 하다가 경기소리도 하다가 마술도 하다가 또 그다음에 뭐 무용도 하다가 잡가도 부르다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제 백화점식으로 또 뷔페식으로 이렇게 공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광무대에서 공연했던 이 팜플렛이죠. 아주 귀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보면 수심가라든지 서도 입창, 그러니까 산타령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극장 무대의 중요 레파토리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도소리의 유행엔 유성기의 보급도 한 몫을 했다. 소리를 저장할 수 있는 유성기가 만들어지자 사람들은 극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좋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 이 음반은 배뱅이굿 음반입니다. 지금도 널리 불려지고 있는데 이 음반을 녹음하신 분이 김종조라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음반이 아주 특이한 것은 배뱅이굿 해놓고 그 밑에 고 김관준 작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김관준이 배뱅이굿을 지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음반입니다. 이 김관준의 자제분이 아들이 김종조이고요. 그래서 이 김종조의 배뱅이굿은 김관준이 짠 소리를 전승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앞길에 갔다 오는 것도 못 보고 갈지 소녀 마음 어디랄까 마지막 왔다 가는 길 앞뒤 태이나 보고 가갔어 둘이 너울리 집중해서 야 그만 가자 가긴 왜 간다고 기집애도 같이 붙을래 박사무도한테 붙을 거야 뭐야 여자무도한테 붙었으면 실컷 말이나 만다 반갑구나 목소리 들으니 반갑구나 마지막 왔다 가는 길이 손목이나 한 번씩 황해도의 사정은 소상히 알 수 없지만 문창규란 명창 이름을 떨쳤고 그의 소리를 양소운이 이어받았다. 황해도 재령 출신의 양소운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의 사당, 미알, 무당 분야 예능 보유자다. 1972년 녹음 자료엔 그가 스승인 문창규로부터 배운 그대로가 담겨 있다. 양소운도 한때는 배뱅이굿으로 이름을 떨쳤지만 탈춤 전승에 전념하면서 배뱅이굿과 점점 멀어지게 됐다. 이인수가 김관준의 직계 제자였으니 이은권의 배뱅이굿은 김관준 배뱅이굿의 정통을 잇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은관은 1917년 강원도 이천에서 출생했다. 1935년 철원극장에서 입상한 것이 계기가 돼 본격적으로 서도소리에 입문한다. 둥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내 딸이야 네가 어디서 생겨났나 네가 어디서 생겨나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땅에서 불꽃 솟아났느냐 둥둥둥둥의 내 딸이야
명산 내 차례 불공들 본디 패뱅이 굿은 재담 소리라 할 정도로 해악적이고 익살스러운 대사가 많은 것인데 이은관은 이를 덜어내거나 새로운 음악을 첨감으로써 유쾌하고도 폭넓은 청중을 위한 음악으로 거듭 탄생시켰다. 네가 요렇게 고울적인 너요 마네는 얼마나 이쁘냐. 둥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내 딸이야 따질 망정 굴길럽 손 봉사를 할라를 볼까라 둥둥둥 둥둥둥둥 둥둥둥 아이고 인연 오줌 싼다. 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소리 배우려고 할 때는 강원도 이천 그 아주 산골이 되기 때문에 소리 배울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 가면 소질이 있어가지고 배가 되겠다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레코더라는 게 있고 유성판이라고 했어요. 유성판하고 이제 일본 시대 때 경성 방송국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방송 나오는 거 듣고 사랑방으로 다니면서 이제 겨울철이면 이제 노래 부르고 이제 그러다가 강원도 철원 가깝게 철원 극장에서 콩쿨대회가 있었어요. 콩쿨대회. 그 콩쿨대회에서 가요 콩쿨인데 내가 그때 가가지고 가요 콩쿨 해가지고 소리했습니다. 소리를 했는데 그때 소리하는 것이 내가 지금 기억나요. 사슬난방가라고 이제 그 지금 많이 합니다. 왜 생겼나 요다지 곱게 왜 생겨 요다지 곱게 왜 생겨 무쇠 풀무 돌풍우 사랑간당 다 녹인다 아야 너야 몽땅의 사랑아 이런 게 있거든. 근데 가요만 하다가 내가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근데 박수가 많이 나고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때 가요 콩쿠르지만서도 그 소리를 하도 잘하니까 심사원이 날 1등상을 준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그냥 혼자 걸어서 20년 걸어가지고 황해도 황주 읍을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기생권벌, 그때는 기생권벌이 조그만 데 다 있었습니다. 그쪽에. 경기도는 적지만 황해도 뭐 피한들 많았어요. 그리고 호남선 그때 소리 고다니까 그거는. 그래도 그 권벌을 찾아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계셔요. 누구냐? 그 선생님이 이인수 씨라고. 1930년대 서도소리로 가장 이름을 알린 이인수 명창. 그를 찾아 황해도 황주로 간 이은관은 3년 동안 이인수 명창의 가락을 배운다. 한 번은 8월 추석 때 그 왜 그 놀이라고 그러죠? 지금 행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 뭐 돈 모아가지고 그 장사꾼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뭐 광대들 불러가지고 춤타는 광대 오고 무슨 소리꾼 오고 기생들 불러다 이제 소리를 쓰는데 우리 선생님이 거기 뽑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장구 그때 좀 배가지고 내가 장구 미우고 가서 이제 한번 거기서 공연하는 거예요. 내가 장구를 치고. 근데 우리 선생님이 배 데리고 한참 오다가 야 은관아 좀 네가 해라. 그래 내가 처음으로 사람들 많아서 처음으로 했어요. 벌벌 떨면서 그냥 내가 그때 배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생각도 안 하는데 아마 꽤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막 왔구나 왔소이다 배대이가 왔소이다. 열심히 했죠. 한참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 혼자만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난 이제 그만하고요. 요번엔 역시 진짜 선생님이 나와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객석에 수수수수 판이 깨져. 그리고 내가 들어오고 우리 선생님 나갔어요. 나가니까 판이 좋지 않아요. 그래 끝나고 그 이튿날 자꾸 그 이튿날 사모님 은관아 너 그 무슨 말을 그러냐? 응? 우리 선생님이라고 그래야지. 진짜 선생님이 뭐냐? 날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이 또 한 분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앉았다가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제자가 환영받으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딨어? 그래요.
그때는 아무렇게 생각하는데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그 선생님이었어요. 30대 초반 이은관은 만담가 신불출이 이끄는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그곳에서 황해도 해주 출신인 여류 배뱅이 굿으로 이름을 알리던 김기춘을 만나게 된다. 종로 사가에 제일 극장이 있었습니다. 종로 사가에. 그 헐린 지 얼마 안 돼요. 거기다 이제 극장을 붙였는데 그때 김계춘 씨라고 나보다 먼저 와서 서울 와서 배백굿 행불지 기세, 응? 종로군발 기세인데 그분이 이제 나보다 3년 후야 그냥 누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하고 나하고 김광식이라고 저 아리랑 한 사람하고 박천복 쓰고 손홍란이 이렇게 5사람인가 했어요. 근데 그냥 손님이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난 그때 손님 미워지고 않으면 제가 그것도 모르죠. 그때 내가 어떻게 뭐 이걸 무대에서 잘하나 그것뿐이지. 그 어리니까 그때부터 뭐 20대인데, 예? 그래서 김계춘 누님의 배백구 설정은 내가 장구 치고 또 내가 배백구 설정은 그 누님이 장구 치고 마이크 하나 받고 솔직히 마이크 하나. 그럼 내가 장구 칠 적은 그 배백구를 받는 거거든. 이제 손사를 뜨고 땅땅해서 받아야 돼. 그 객석에서 야, 그 장구 치는 그 소리 한 마디 다 하고 박수가 나오고 치는. 그래 일어나서 나면 그냥 장구를 돌리고 꼽사청을 주니까 야단의 객석이. 그 김계춘 누님이 점점 목이 쉬더라고. 그 점점 목이 쉬가 점점 잘 안 나오고. 그런데 그것이 그때 이제 나는 몰랐는데 그 신불 씨가 두 사람 이제 경영해야되는데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뽑혔죠 그때. 그래 나는 그때도 이제 웃기는 배배이굿이고 그 김계춘 누님은 슬픈 아주 정말 그 배배굿 잘했습니다. 아주 진수죠. 슬프게. 근데 이제 슬프게 하는 건 아주머니들은 좋아하지만 모든 남자들도 그때는 극악한 사람은 구경 오는 게 아니거든. 남녀가 다 올 때거든. 근데 대중적이고 그래서 내가 뽑혀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신불주 선생님하고 한 7년 같이 되기다가 해방됐어요. 해방되고 신불주 선생님하고 나하고 해줬죠. 네. 1957년 이은관은 영화 배뱅이 굿에서 박수무당 역을 맡게 돼 대중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 영화는 수도극장에 처음 막이 올랐는데 반응이 좋아 베를린 영화제에 출품하게 되고 영화와 함께 세상에 선보인 배뱅이 굿 레코드는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간다. 그 성공에 힘입어 이은관은 많은 공연과 방송 활동으로 서도소리를 본격적으로 알리게 된다. 배뱅이굿은 사실 평안도나 황해도 지역의 말로 그것을 짜나가야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사실 알아듣기 어렵죠. 평안도 사투리, 황해도 사투리가 막 끼어들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이은관 선생님은 우리가 듣기에는 편안한 소리고 그것은 사실은 서울 지역의 음악 어법을 많이 담고 있고요. 말 어법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짜여져 있는데 특히 이은관 선생님은 이 남한 청중을 대상으로 많은 신경을 쓰셔서 그 음악을 남한 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서도 음악이 중심이 되면서 팔도 음악을 조금씩 가져다 썼지만은 이은관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뭐 강원도 지역, 그분이 강원도 출신이긴 하시지만 강원도 지역, 경기 음악, 황해도 이쪽 평안도 지역까지 하지만 전국 팔도의 음악을 적극적으로 담으셔서 예전의 모습과는 상당히 남한 스타일로 바뀐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선님 내 문라들이 합봉산이 궁굴대 사시장전을 물고 품을 알고 이은관이 부르는 배뱅이 굿은 낯설고 빠른 서도의 어법을 사용하기보다 대중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서울식의 어법을 쓴다. 바로 오늘날 배뱅이 굿을 접하는 서울의 청중을 배려한 결과다. 이은관은 배뱅이 굿에서 등장하는 각 지방의 무당들을 통해
팔도 소리를 적극적으로 선보이는데 엉터리 무당은 강원도 소리권의 메나리 토리를 들을 수 있는 레파토리다. 아부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하루 되면은 사자고 하는 은성화야 백사장 세물의 밭에 칠성다를 마고 이물생에 달라고 비난이다 지다를 들어간다 올라간다 올려맞이 나려간다 나려맞이 굴러간다 굴러맞이 조금 노사리 바지 아이 바지 개구녕 바지 겨집에 바지 통바지 여름 바지 헛바지 가을 바지 겹바지 겨울 바지 손바지 긴 바지 양복 바지 중말의 바지 중말의 바지 진짜 바지 아 바지라 알적을 덮고 잘하고 지타령 들어가고 툭툭 타령 들어간다 서울 나가는 남대문통 서대문통 광화문통 원단 고물통 알려본 전통 건방지님의 대갈통 며칠 바람 나는 저기 박동신통 간장통 번떡굴통 저금통 정통물통 다 벌어가지고 북통 장통 질통을 통통통 다 들어보고 북통 북통 알통을 그지깡통 대야구나 어찌고 자꾸 잘한다. 이은관은 대중적인 활동과 지속적인 신민요 작곡 활동을 계속해왔다. 딴따다다다다다 다다다다디다 따라라라라라라 따띠라단 따다다당 따당 서도소리의 원형 그대로 부르지 않는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대중의 즐거움이 가장 중요했다. 나는 그쪽으로 그 소리라도 이렇게 재담 쪽, 그리고 이런 걸 해도 뭐 조금 대중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나는 이런 그 생각이 아마 있는. 이은관은 음악에 대한 욕심이 많다. 청년 때에 이화종선의 판을 들으며 남도창을 독학했고 이병성에게 시조, 유대봉에게 가야금을 배웠다. 서양악기에도 관심이 많아 클라리넷과 알토 색소폰을 익히고 편곡법과 화상법을 배워 동서양의 음악을 두루 접했다. 이은관은 93세 나이에도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개발을 늦추지 않는다. 어떤 예술가는 물고기가 물을 사랑하듯 무대를 사랑한다고 한다. 주체할 수 없는 끼를 선보이는 이 무대가 이은관에게 있어 물 만난 물고기처럼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차가 떠나려면 철다리가라 울고요. 이 사람이 떠나려면 처남의 누이가 운단다. 어랑어랑.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까불면서 아니 무당이 무당 소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을시구나 절시구 덩기덩기 덩덩덩덩 궁합 덩기덩기 덩덩덩덩 궁합 이렇게 해요. 그럼 객석에 바꾸는 이은관 명의는 1984년 중요무형문화재 서도소리 배뱅이굿 예능 보유자로 인정된다. 1990년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보관문화 훈장을 수여받았다. 1995년 한국국악대상을 수상하고 2001년 민족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하면서 이은관의 소리 인생이 모두에게 인정받게 된다. 아라데야
시작. 일주일에 2번씩 갖는 배뱅이 굿의 정기 이습. 오경의 번을 들러 북향산 쑥 들어간다. 시작. 이은관 보유자를 중심으로 60여 명의 이수자와 전수자들이 배뱅이 굿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이르구나에 소리 뵐 적에 자기 목소리 자꾸 크게 내지 않고요. 가사 같은 거를 자꾸 목소리 크게 내면 거기 신경 쓰다 보면요. 이게 오여지지 않습니다. 메모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시절에도 그러니까 70년 전 얘기죠. 일제 때 가만히 듣고서 딴 제자들 가르칠 때 가만히 듣고서 많이 뵀어요. 속으로 그냥 머리로. 그래 이제 요즘도 그 얘기를 내가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내가 먼저 하고 받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 한번 해봐요. 소선 낙자 떨어지는 하늘 시작. 배뱅이 굿은 그 어법이나 말이 어려워 제자들이 서도 소리의 참맛을 알기 전에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북의 소리를 열심히 따라주는 제자들이 대견하고 고맙다. 우리 소리가 전부 구전가요거든요. 구전가요인데 우리 선생님은 그 소리를 나중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공부할 때는 구전가요로만 하면 나중에는 소리가 많이 바뀐다. 그러니까 전부 악보를 그리셔서 정말 밤을 새우시면서 악보를 그리셔서 책도 만드셨고요. 소리 못한다고 야단치고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타고나야 되는 거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거를 보여주니까 고맙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이 나시지 야단치진 않으세요. 다들 제자는 제자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러질 않으세요. 늘 내가 먼저 배웠고 너희들은 후배다라고 항시 그래서 저희들한테 항시 제자인데도요 말씀을 항시 존댓말을 하셔요. 그냥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런 면들이 굉장히 선생님이 존경받게끔 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슴이 뛰게끔 하는 것이 그 선생님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같아요. 그래서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서울 남산 국악당. 배뱅이굿 보존회에서 이수자들과 전수생으로 이루어 서도소리 창극 도미아내를 기획했다. 도미란 사람의 아내가 용모가 아름답고 품행이 단정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한 몸에 받았는데 백제왕이 이런 도미아내의 정절을 시험한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서도소리 창극으로 꾸민 공연이다. 가만있어 그만있어. 노래도 빨라지고 음악이 좀 빨라져요. 자기들도 왜 자꾸 빨라지냐 그런 얘기가 이게 힘든 거야. 만만치 않은 거야 이게. 그 화내면 안 되는데 내가 좀 성질이 나빠요. 그래 이제 후학들한테 이 다음에 화내고 금방 후회합니다. 네, 그 타고난 이제 천성인 그런 분이에요. 괜히 조용히 얘기할 걸 확 화나니까 내가 늘 그 후회하죠. 네, 그건 내 잘못이죠. 가만히 얘기해도 될 거 가지고. 이은관을 추억하기 위해 모인 관객들. 명인의 공연이 있을 때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객들이 대다수다. 예나 다름없는 명인의 모습. 그는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좀 떨린 점이 있죠, 사실은. 선생님 옆에서 같이 하려면 속으로 떨린 점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걸 떠나서 선생님하고 같이 같은 무대에 있으면 마음이 진짜 든든해요. 꼭 부모님 같이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선생님 잘할게요. 화이팅. 아들, 딸 좀 다 보겠다고. 제자와의 인연도 어느덧 25년이다. 타고난 재주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던 제자가 어느덧 배뱅이굿 전바탕을 소화하는 여성 소리꾼이 된 것이다. 여자를 낳았어요. 아이 그래가지고 누군 짓에 세월에 그리는데 이라고 졌죠. 아이고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이제 안타까운 거는 선생님이 이제 올해가 연세가 93입니다. 물론 저 같은 생각은 100세도 넘기시고 120세도 넘겨서 저가 아직 다 못한 공부를 더 이렇게 좀 배웠으면 그 소망이고, 선생님도 또 앞으로 더 건강하셔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그 능력, 재능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다 남겨주시고. 제자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한다. 평소엔 온화한 성품으로 자상하지만 소리를 대할 때면 엄격해지는 명인의 모습. 제자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명인은 오늘 공연도 성황리에 마쳤다. 서울의 한 풍물시장. 오랜 세월이 담긴 이곳에 오랜 사람이 있다. 자신에게 가장 맞춤한 물건을 골라드는데 이심전심이란 옛말 그대로다. 여기 자주 온다고. 내가 이걸 좋아하거든, 고물. 그래서 여기서 많이 사갔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인 그곳에 호기심이 일어 다가간다. 그가 살아온 90평생의 많은 지도자가 거쳐갔다. 세월의 무상함과 쓸쓸함을 안고 발길을 돌린다. 풍물시장에 나올 때면 꼭 들르는 곳이 있다. 자신이 곱게 쌓아오던 인생의 훈장. 배백구지 꾸려고 그러지, 배백구지. 인간 배백구. 이 사진이 내가 제일 처음에 레코드 취업을 한 사진인데, 이게. 그래서 이런데 늘 지나가다니까 보면 설명해서 본다고. 내게 있나 없나 하고. 이게 영 안 팔리면 안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1년에 한두 개 나가니까 갖다 놓겠죠. 그래. 못 본 척은 이제 쓱 보면 이제 있으면 기분 좋고 없으면, 역시 이제 내 거는 이제 안 팔리는구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이지. 그리고 의뢰 그러려니 하면서도 그래도 그게 좀 서운한 생각이 나지. 명인은 오늘도 배뱅이굿을 녹음한다. 더 이상 쏟아낼 것이 있을까 싶지만 아직도 명인은 할 일이 너무나 많다. 25년을 옆에서 지켜봐온 녹음 기사는 이제는 명인과는 뗄 수 없는 콤비가 됐다. 이 녹음실에서 이은권 명인의 수많은 작품들을 함께 탄생시켰다. 동대문 녹음실이라고 제가 실문에서 보고 찾아갔어요. 그 찾아가서 제가 그때 녹음을 하고 그때부터 알기 시작을 했는데, 왜 더 친분이 있냐 하면은요, 이분이 음악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한국 말하면 코리아 음악을 잘해요. 또 장구 잘 치고 그래서 더 이제 더 관심이 더 가까워지고 그래 이럭저럭 하는 것이 한 20년이 넘었네요. 이 선생님 음악하고 저하고 간혹가다 부딪힙니다. 그 안 부딪힌다고는 볼 수 없고. 그럼 또 이 선생님 솔직히 말해 옆에 어린 계신다고 하니 아니고 또 이 선생님 성격도 대단하십니다. 칼이고 언제 가면 내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혼난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한 2시간 만에 저를 용서를 해줍니다. 왔소이다 왔구나. 배배를 대가 그 왔구나 하는 것들 배배 하면 그 왔구나 하는 걸 모두 그 대가 그렇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배구서 왔구나 하는 이은관이가 이제 그 한 60년 했으니까 이제 갔구나 갈 때가 됐다 그런 뜻에서 내가 그걸 소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나를 참 그야말로 좋아하는 분들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처량하다고. 그 당시 우리도 그렇고 관객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선생님 그 본인 당신이 문제가 아니고 막 갑자기 그렇게 하시니까 처음 다 울지는 못하고 눈물을 닦고 왔구나 이은관은 왔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는 갔구나 해도 괜찮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제자들 지금 많이 나오고 박사님 참 나보다 지금 잘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야죠. 가야 됩니다. 갔구나 어떻게 슬프다고 하지 말라는 사람이 또 있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대에 서는 광대는 관객의 박수를 먹고 산다. 사람을 울리는 소리도 중요하지만 삶의 고통을 한 방에 잊을 수 있는 웃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고매한 예술이 아닌 부딪히고 깨지며 살아있는 예술을 추구해온 명인의 인생. 관객의 박수와 동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자기 개발에 게으르지 않았던 명인. 우린 이은관을 가리켜 예인이라고 한다. 흐득흐득 느껴 울며 오마니 난 가요. 배보가 내가 정말 갔구나 갔어. 배보가 냈다. 배보가 네가 정말 죽으나 죽으려면 같이 죽지. 애비 남겨놓고 혼자 간단 웬 말이냐. 하나님도 무심하고 귀신도 야속하지. 일동딸 내 딸 매별 사정없이 데려가다니 불쌍하고 가는구나. 네 애비다. 어서 빨리 데려가거라. 어서 빨리 데려가거라. 배봉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살고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자식을 공부시키고 또 그리고요 저는 조금 뭐 행복하다고 제가 늘 생각하는 건요. 제가 지금 나이 93살인데요. 제가 16살에 장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회가 즉 딸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후회가 자식들 나가지고 제가 증손주가 있습니다. 증손주가 지금 대학대교요. 그러면은 벌써 야 나는 이 국악에도 내가 뭐 건방진 얘기지만 성공하고 내가 가정적으로도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나이 먹었지만 끝까지 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이 전통 소리 계승 발전해야 되고 또 새로운 창작 해가지고서 이 창작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제가 환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 가지고 지금도
머리 쉬는 날 얼마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조금 더 거짓말 아닙니다. 긴 세월을 지나 지금의 소리길에 이르자 이제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보인다. 대동강물을 먹어보지 못하면, 북녘 땅의 거센 바람을 맞아보지 못하면 낼 수 없는 소리. 관서지방의 소름과 북방민족의 호기가 새긴 서도의 소리. 서도 소리는 분단의 아픔과 시대의 소름을 담고 있는 진정한 한민족의 음악인 것이다. 중요 무형문화재의 제29호 서도 소리는 분단의 상징음악이자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하여 소중하게 계승 보존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음악 유산이다.